여보세요? 루키 디자인의 쿠로사와입니다. 실례합니다. 쿠로사와 마나부 씨 전화번호 맞나요? 네, 맞는데요. 모니로봇 중앙병원입니다. 침착하고 들어주세요. 아내분이 다치셔서 응급이송되셨습니다. 네? 내 이름은 쿠로사와 마나부. 32살로 작가를 생업으로 삼고 있다. 회사에 출근할 때도 있고 집에서 일할 때도 있어서 요즘 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나에게는 1살 연하인 아내가 있다. 이름은 메구미.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 결혼한 지 올해로 3년째가 되었는데. 다녀왔어. 어서 와.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나왔으니까 저녁 필요 없어. 알았어. 밖에서 먹을 거면 연락을 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것도 이제 익숙해졌다. 내가 집에 있는 날은 저녁을 해서 같이 먹었다. 하지만 그것도 첫 1년이 끝이었다. 작년쯤부터는 오늘은 밥 안 먹어 라는 말을 연발하게 되어서 나는 더 이상 메구미를 위해 밥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일로 일일이 화내서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 우리 부부는 결혼 3년째에 엄청나게 식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슬슬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메구미와 대화도 거의 없었고 그런 분위기가 되지도 않았다. 슬슬 진지하게 얘기해봐야겠다. 다음 날. 메구미, 나 갔다 올게. 오늘 출근하는구나? 몇 시에 올지 모르니까 대충 부탁해. 그래. 오늘은 오랜만에 출근하는 날이었다. 전에 말했었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는구나.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건가. 오랜만에 회사에서 일하는 건데 회사에 오니까 역시 일하고 있다 라는 느낌도 나고 좋은 기분 전환이 된다. 앞으로는 출근을 좀 늘려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일에 집중하자 순식간에 점심시간이 되었다. 일단 여기까지 할까? 뭐지? 모르는 번호인데? 의뢰인인가? 여보세요? 루키 디자인의 쿠로사와입니다. 실례합니다. 쿠로사와 마나부 씨 전화번호 맞나요? 네, 맞는데요. 머니로봇 중앙병원입니다. 진정하고 들어주세요. 아내분이 다치셔서 응급이송되셨습니다. 네? 위기는 넘겼지만 바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나는 회사의 사정을 설명했다. 조퇴 허락을 받고 택시에 올라탔다. 다쳤다니 대체 왜?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메구미는 회사에 있을 텐데 왜? 나는 병원에 도착한 후 서둘러 접수를 마치고 아내가 기다리는 병실로 달려갔다. 메구미! 마나부. 메구미는 머리, 팔,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어서 일반적인 상처보다 중상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의식이 있는 건 다행이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라토리 부장님. 시라토리 부장님? 병실에 나타난 건 아주 예쁜 여성이었다. 나보다 조금 연상일까? 뭔가 높은 사람이라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저는 아내분의 상사인 시라토리 아키오라고 합니다. 이번 부상은 회사에서의 문제가 원인이니 상사인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요. 아니, 왜 그래 메구미? 창백한 얼굴로 시라토리 씨에게 애원하는 메구미. 부상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던 건 바라던 바인데 의문스러워서 머리를 가우뚱하고 있자 시라토리 씨가 나에게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은 제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네? 내 이름은 시라토리 아키오, 35살. 모니로봇 상사의 영업부장을 맡고 있다. 부장님, 이 자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확인할 테니 데스크에 놓아주세요. 그는 시라토리 코우씨, 동갑으로 내 남편이다. 결혼한 건 5년 전으로 소위 말하는 정략결혼이었다. 우리 아빠는 이 회사의 중역이고 그의 아버지는 이 회사 거래처의 사장. 장래 아버지는 이 회사의 사장이 될 예정이니까 장래를 위한 관계 구축인 셈이다. 코우씨는 모니로봇 상사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면 시아버지의 회사로 옮길 예정이다. 나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었다 보니 상관없었지만 코우씨는 연애 경력이 화려했다 보니 나는 결혼 상대로서 지루했나 보다. 부부 사이는 순식간에 식었고 주변에서는 아이를 기대했지만 그런 관계는 결혼하고 몇 달 이후로부터는 없어졌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라는 관계였다. 코우씨는 일 처리는 그럭저럭 잘하는 편이어서 적어도 공적인 관계라도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우리 관계에 치명상을 입히는 존재가 나타난다. 바로 고객 상담실의 쿠로사와 메구미 씨였다. 그녀는 제법 눈길을 끄는 용모였고 말도 잘하고 마음씨도 곱다. 회사 회식에서 둘이 가까이 하는 걸 보고
라고 생각했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 그 후로 유독 귀가가 늦어졌고 휴일에는 친구랑 놀러가게 되는 등 전형적인 불륜남의 행동 패턴이 시작된 것이다. 쿠로사와 씨가 코우 씨에 대해서 탐정에게 의뢰해서 여러모로 조사해봤는데 쿠로사와 씨도 기혼자였다. 즉 더블 불륜이라는 것이다. 탐정님이 녹음해준 음성에는 진짜 걔는 생긴 건 예쁜데 재미가 없다니까. 얘기도 안 맞고 농담도 안 통하고. 맞아. 우리 남편도 엄청 진지하거든. 친정을 나오고 싶어서 억지로 결혼한 건데 진짜 실패했어. 빨리 결혼하고 싶다 메구미 나도. 라는 대화가 적나라하게 남아있었다. 이유는 확정이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걸 듣고 나니 그걸로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위자료만 받고 끝내기엔 수지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몰래 움직이고 있던 프로젝트에 둘을 발탁하기로 했다. 사라토시 씨, 쿠로사와 씨, 이번에 새로운 과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두 분이 그 새로운 멤버로 선발되셨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고객 상담실 사람인데요. 시라토시 씨랑 할 수 있는 일은... 두 분은 클레임 처리과로 이동하실 겁니다. 네? 물론 그 밖에도 모든 과에서 한 명씩 이동할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요즘 클레임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그 원인을 모든 과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클레임과에는 과장이나 부과장을 상주시키고 그 외의 멤버는 돌아가며 맡게 될 테니 두 분의 임기도 반년 정도입니다. 그동안의 인수인계를 오늘 중으로 끝내주세요. 딴소리를 못하게 하는 태도에 두 사람은 잠자코 이동을 받아들였다. 이 얘기는 정말 예정되어 있던 일이라 사적인 원한으로 지어낸 얘기는 아니다. 두 사람의 이동을 앞당긴 건 그게 맞지만 참고로 클레임과로 이동하는 건 평소에 지명으로 클레임을 받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두 사람은 요즘 바람에 열을 올리느라 근무 중에도 핸드폰을 하거나 대응을 대충 하거나 온갖 이유를 대며 야근을 피하는 등 눈 감아줄 수 없는 행동이 늘어나서 선택된 것이다. 이렇게 자업자득의 클레임 지옥이 시작되었다. 네. 그 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네? 계약해지요? 그럴 수가... 네? 담당자를 바꾸면 생각해 보신다고요? 잠시만요. 직접 사죄를... 지난번에는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네. 아니요, 그날은 몸이...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쌓인 본인에 대한 클레임을 한번 본인이 대응하게 하는 게 이 클레임과에 설립한 최대 목적이다. 자기들이 얼마나 손님이나 거래처에게 불쾌한 일을 겪게 했는지 몸소 체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객의 분노를 푼 후에는 상사가 제대로 대응하고 심할서를 쓰게 한다 라는 식이다. 코우시와 메구미를 비롯해 클레임과로 날려진 사람들은 다들 일숙해져서 살아있는 좀비가 되었다. 어디 며칠이나 가려나? 그런 식으로 좀비들을 구경하며 후련해하고 있을 즈음 회사에 사건이 일어난다. 죄송한데 클레임과의 쿠로사와 씨 지금 대응 가능하실까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그게... 이봐! 고객 상담실에 쿠로사와라는 여자를 불러! 저기 실례지만 누구신지... 얼마 전에 이 회사 상품에 대해서 문의했더니 그런 건 모릅니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다고! 고객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당장 쿠로사와를 불러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쿠로사와 씨, 그 손님을 대응한 기억이 있어? 아무튼 사과하러 가자. 쿠로사와란 웃기는 여자가 너냐? 죄송합니다. 사과로 끝낼 거면 경찰은 필요 없지? 쿠로사와 씨! 지금 당장 경비원을 불러서 이 남자를 제압해. 그리고 구급차랑 경찰을 부르고 어서! 네. 여기까지가 아내분이 다치신 과정입니다. 그럴 수가... 참고로 둘의 관계는 2년 전부터입니다. 두 분이 결혼하신 건 3년 전이죠? 짐작 가는 건 없으신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헉했다. 마침 메구미가 나에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을 즈음 내가 입을 다물자 메구미는 얼버무리듯이 변명을 시작했다. 내 안에 약간 남아있던 메구미에 대한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부탁이야, 마나부. 내 얘기를 들어줘. 증거가 이렇게 모였는데 오히려 어떤 변명을 들려줄지 기대되는데. 참고로 가해자는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회사에서도 협력하겠습니다만. 죄송하지만 그건 회사에서 처리해주세요. 저는 아내와 이혼할 겁니다. 싫어. 절대 싫어. 나를 버리라고? 뭐야, 불륜 상대랑 빨리 붙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좋지. 여성의 경우에는 재혼하는데 100일을 비워야 한다는 법률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지만 메구미 씨는 던져져서 날아갈 때 맞은 곳이 나빠서 팔이나 다리에 마비가 남는다고 합니다. 네? 저희 회사에 남을 수 있을지. 다시 말해 회사에서 해고당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메구미에게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겠지. 참고로 코우 씨는 이번 건으로 지금 본가에 감금당한 채 아버님에게 호되게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메구미 씨가 코우 씨를 의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단 거예요. 마나부 씨 말고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겠죠. 그만둬주세요. 저는 충분히 벌을 받았잖아요. 마나부, 저기 용서해 줄 거지? 아니, 왜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랑 코우시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할 거야. 저도 메구미 씨와 코우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뭐야, 둘이 같이? 앞으로 평범한 생활도 못하게 되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게 재밌어? 웃기지 마! 적반하장으로 울기 시작하는 메구미. 하지만 그 상태를 보고 드는 생각은 바보 같은 여자라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런 여자를 위해서 3년이나 시간을 낭비한 나도 충분히 바보 같은 남자고. 알았어. 그럼 당신이 앞으로 생활하기 힘들지 않도록 내가 마지막으로 구명줄을 보내줄게. 정말? 그래, 지금 연락해줄게. 여보세요, 아버님.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사실은 메구미 씨가. 잠시만! 설마 친정에 전화한 건 아니지? 그렇다. 내가 전화를 건 곳은 메구미의 친정. 메구미의 친정은 농가인데 상당히 엄격한 부모님이라고 한다. 상견례와 결혼식 이후로 메구미는 친정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고 나도 시댁과 교류는 거의 없었다. 지금은 천안 부부가 물려받은 것 같은데 메구미는 농가의 엄격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친정을 뛰어나와 바로 나와 결혼한 것이다. 나는 메구미를 강제로 송환시키기로 정했다. 네, 그럼 내일 잘 부탁드립니다. 잘됐다 메구미. 아버님께서 내일 아침 첫 차를 타고 데리러 와주신대. 최악! 악마! 싫어! 그것만이 절대 싫어! 제 용건은 이상입니다. 그래서와 씨, 이번에는 민폐를 끼쳐드려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시라토리 씨 덕분에 순조롭게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메구미를 두고 나는 집으로, 시라토리 씨는 회사로 돌아갔다. 한 달 후. 시라토리 씨, 오랜만입니다. 그래서와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일 없으셨나요? 사실은 이혼한 후에 이사했어요. 그 정도네요. 그러셨군요. 새로운 집에 살면 기분도 달라지니 좋은 일이죠. 오늘은 시라토리 씨의 연락을 받고 카페에 나왔다. 이혼한 후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나로서도 감사한 일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은 드디어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다만 코우 씨는 지금도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그거 참 멘탈이 강하네요. 코우 씨의 아버님이 넌 모니로버 상사의 클레임과에서 몸을 갈아서 일하며 위자료를 다 갚을 때까지 집에 한 발짝도 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대요. 지금도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네, 위층에서도 다시 사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왜 이런 꼴이? 지금은 완전히 전화공포증이 생긴 것 같아요. 언제까지 버틸런지. 말 그대로 도망칠 수 없는 지옥이네요. 뭐 그걸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벌을 받고 있는 게 보이니 많이 후련해졌어요. 위자료를 다 내고 나면 모니로버 상사도 퇴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크레사와 씨는 그 후로 전처한테 연락이 오지는 않나요? 전처한테는 안 오지만 아버님이나 처남한테 위자료 송금과 근황 연락이 매달 오고 있어요. 메구미는 그 후 아버님께 끌려가 시골 친정에 강제로 돌아갔다. 아버님은 나에게 여러 번 머리를 숙이시며 위자료 지불을 굳게 약속하셨다. 메구미의 짐을 모두 친정으로 보냈고 이혼 신고서는 그쪽에서 제출해 주셨다. 참고로 메구미는 지금 몸의 마비를 감당하면서 야채를 분류하는 등 가능한 건 뭐든지 하고 있다고 한다. 농가를 물려받은 오빠 부부의 아내분은 엄청 무서운 사람인데 메구미가 돌아온 이유를 듣고 극대노하셨다. 매일 혼나며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거북이처럼 하다가 해가 다치겠다. 어제 것도 아직 못 끝냈으면서. 죄송해요. 하지만 팔이 아파서 더는 못하겠어요. 징징대지 마. 자업자득이잖아. 이렇게 일할 곳과 살 곳과 먹을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일해. 네. 나이가 몇 갠데 훌쩍대고 난리야. 나 참 그 썩어 빠진 근성을 때려 고쳐줄 테니까 각오해. 천벌이 내려져서 다행이네요. 걔는 친정이 싫어서 결혼한 후 한 번도 그쪽에 돌아간 적이 없거든요.
이혼이나 다른 것보다도 친정에 강제로 돌아가게 된 게 걔한테는 가장 큰 고통일 거예요. 나와 시라토리 씨는 작게 웃으며 나온 점심을 먹었다.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먹는 게 얼마만이지. 요즘 식욕이 없었는데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군요. 저도요. 오늘 시라토리 씨가 불러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저 이혼한 뒤로 시라토리에서 옛성인 히이라기가 됐어요. 그렇군요. 그럼 히이라기 씨 적응이 안 되네요. 그럼 이름으로 부르실래요? 저도 마나부 씨라고 부를게요. 은근슬쩍 더 어려운 걸 요구하지 마세요. 기대할게요. 그 후에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보고회라는 이름의 식사 모임을 가졌다. 서로 연애에 대해서 신중해진 상태였고 그런 관계가 되려고 시작한 교류는 아니었다. 하지만 아키오 씨와 대화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지식도 풍부해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된다. 멋진 매력을 잔뜩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서로 이혼했어도 아키오 씨는 100일은 재혼하지 못하니까. 아니 무슨 재혼이야. 나는 한동안 독신을 만끽할 거다. 하지만 이제 슬슬 아이도 갖고 싶은데. 부럽네요. 네? 저는 곧 36살이 되거든요. 코오 씨랑 결혼할 때는 맞선으로 만난 거라 연애 감정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코오 씨와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고 아이도 갖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키오 씨가 멀리 걸어가는 가족을 바라본다. 그건 내가 동경하던 행복한 가족들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메구미와의 부부관계가 식어가던 때 제가 이혼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이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메구미도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엄마와 아빠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고요. 저는 재택근무니까 육아도 많이 도와줄 자신이 있었거든요. 멋지네요. 자, 오늘은 뭘 먹을까요? 여기 함박스테이크로 유명하대요. 허둥대며 화제를 돌리며 메뉴를 바라봤다. 그러자 히이라기 씨도 그럼 함박 스테이크로 할까요? 라고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해 주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동반자에게 고통받는 상처를 공유하는 그녀가 다음에야말로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게 나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때의 나는 아직 모른다.